사실은 피고님께서 말씀하신 앞에 쭉 내용과 좀 일관되지 않는 부분 아닙니까? 사실은 인사권을 그렇게 이제 뭐 대통령이라든지 대통령 대행이라든지 권한으로 보신다면 사실은 그게 뭐 통지가 있든 없든 그리고 뭐 국무회의에 논의가 있든 없든 간에 대행이 그렇게 결정을 했으면은 그렇게 이제 뭐 옆에서 뭐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게 맞을 것 같은데. 그래서 좀 경위를 알아보고 진행해도 되지 않겠습니까? 그 뭐 갑자기 내려온 기계적인 어떤 절차에 제가 참여하는 것보다, 물론 그 결제라는 것이 큰 의미를 갖는 건 아니다 하지라도 조금 알아보고 해도 우아하지 않겠습니까? 그런 측면에서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. 그러니까 뭐 참조 결제를 하더라도 전자 결제 과정에서 이제 중간에 중단되는 상태가 되기 때문에 결국은 그게 전자 결제 쭉 진행이 안 되는 상황이 될 수 있는 거는 당연히 예상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? 글쎄 뭐 그렇다고 해서 뭐 결제가 프로세스가 중단됐다라고 보지는 않습니다. 대통령이 뭐 결제 최종적으로 하면 되는 거니까요. 계속 그리고 그 사안 자체가 굉장히 하루 종일 논란을 겪었던 사안이라서 아무런 연락 한마디 전화 한 통 없이 갑자기 내려온 거라 저도 조금은 숨을 돌려야 되지 않겠습니까? 제가 뭐 로버트는 아니지 않습니까? 네, 질문하시죠. 8페이지 맨 위에 5-1번 묻겠습니다. 이완규 함상훈 헌법재판관 지명 관련해서도 권한대행은 비서실장과 인사협의를 하지 않았지요. 네. 아까 말씀하셨는데 이완규 함상훈 두 분을 4월 7일 이전에는 뭐 이완규 법제처장이니까 알았는데 그분은 국무회의 때 얼굴은 제가 알지만 여지껏 대화를 해본 사람이 아니고, 함상훈 그분은 그 이름을 처음 들었습니다. 그때. 5-3으로 묻겠습니다. 4월 7일 민정수석으로부터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임명과 관련하여 받은 보고를 받으셨다고 했는데 한 번인가요? 두 번인가요? 제 기억으로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제가 서 있는데 들어오셔서 서서 그 두 사람 이름을 얘기하고 이제 가신 걸로 기억해요. 그러면 그게 이제 민정수석은 공유라는 말씀을 하셨는데, 표현을 쓰셨는데 뭐 이완규 함상훈을 헌법재판관으로 지명한다고 하는 사실을 알려드리는 내용이었다는 거죠. 예, 그 공소장에도 딱 그거 한 줄 딱 적혀 있습니다. 제 범죄 혐의가. 그 민정수석으로도 보고 받았다. 요게 제 범죄 혐의 사실 전부입니다. 민정수석이 보고를 하면서 인사 검증에 대해서 언급을 했습니까? 연중 저 들은 기억이 없습니다. 인사 검증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얘기를 할 이유가 없죠. 그건 자동적으로 가는 거니까요. 그건 뭐 그거를 뭐 비서실장의 승인을 받고 하는 게 아니니까요. 인사 검증이라는 게. 5-5는 생략하겠습니다. 5-6항도 생략하겠습니다. 6항 묻겠습니다. 이 사건 피고인은 기소가 되기 직전에 비서실장인 본인은 기소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일부 언론인들이나 지인들로부터 들었고 실제로 그런 취지의 기사가 보도된 사실이 있죠. 그 보도를 봤습니다. 갑자기 정진석 비서실장은 불기소 처분되는 것으로 알려졌다라는 보도가 났고, 저는 뭐 기소될 거라고는 전혀 예상을 못했고, 근데 기소돼서 조금 놀랐습니다. 갑자기 피고인을 포함해서 인사검증 문제로 인사권자인 권한대행까지 포함해서 기소된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? 근데 아까도 뭐 제 느낌을 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 대통령의 인사권 행사에 대한 재판이 지금 열리고 있는데 굉장히 이례적인 재판이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. 그리고 인사검증을 빨리 했거나 소홀히 했거나 그 잘못을 추궁받는데 도대체 인사검증과 관련돼서 무슨 법을 위반했는지를 잘 모르겠습니다. 대통령이 어쨌든 인사권자로서 이 사람을 결심하면 따라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, 그리고 지금 거론되는 그 함상훈 이완규라는 사람은 법조계에서도 굉장히 정평이 나 있는 훌륭한 인재들로 알고 있는데 크게 하자를 찾을 수도 없는 인물들이고요. 근데 어쨌든 저는 이런 것을 좀 보완하기 위해서 이런 어떤 행정 관행이 법적 사각지대를 맡고 있다면 이것은 그 입법의 영역에서 좀 해결책을 모색해야 될 문제가 아닌가라는 생각도 저는 좀 하게 됐고요. 어쨌든 대통령의 인사권자권은 존중됨이 마땅하다라는 것이 제 기본적인 소신입니다.
이상 마치겠습니다. 뭐 추가로 물어보실 게 있으십니까? 없습니다. 없으시고 혹시 다른 변호인께서 물어보실 게 있으신가요? 저기 이범호 피고인 측에서 한번 한 두 가지 이슈에 대해서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. 혹시 좀 길면 뭐 다음에 하셔도 되고요. 혹시. 아닙니다. 한 5분 안에 충분히 합니다. 예. 예. 제가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. 아까 검사님 주 신문 10항, 12항, 42항 관련된 것입니다. 그러니까 아까 뭐 조금 더 언급이 되긴 했지만 인사위원회하고 인사보고에 관해서 혹시 좀 착오를 하시거나 아니면 좀 불분명하게 진술하신 부분이 좀 있으신 것 같아서 제가 조금 여쭤보겠습니다. 지금 아까 특히 12항을 보면 인사보고 절차가 그러니까 일단은 인사비서관이 피고인한테 인사보고를 하면 그 다음에 인사검증이 이루어지고 인사검증 결과가 나오면 다시 그 검증 결과를 피고인에게 보고한 다음 대통령에 대한 인사보고가 이루어진다라는 취지로 이제 검사님께서 질문을 그건 내가 하셨습니다. 그렇게 이해했다면 좀 프로세스가 잘못된 거고요. 인사 검증은 어쨌든 대통령까지 가서 거기서 인사 검증 대상자가 결정되는 걸로 전 그렇게 일을 했습니다. 그러니까 이제 무슨 인사보고 절차가 두 단계로 이렇게 나눠져 있다기보다는 사실 대통령에 대한 인사보고 그 직전에 비서실장한테 가서 비서실장께서 아셔야 되는 사항을 조금 미리 언지를 드리는 정도의 절차로 생각하면 되는 것이죠. 맞습니다. 예, 맞습니다. 인사 검증은 대통령께 보고드린 연후에 시작이 됩니다. 뭐 다른 취지는 아닌 것 같은데 일단 앞에 말한 인사 보고란 게 사실 간략하게 뭐 보고할 내용을 미리 알려드리는 정도다 이걸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? 그러니까 이제 아까도 몇 번 이제 본인께서 보시는 서류는 다 대통령께 보고드리는 서류라고 네. 말씀하셨는데, 그러니까 그러니까 대통령께 보고를 드리기 전에 그 직전에 이제 저한테 올라올 때는 복수의 인선안이 올라오면 결정은 이제 대통령 인사보고 때 대통령이 낙점을 하시는 거거든요. 그래서 이제 그때 인사 검증이 이제 진행 프로세스가 진행이 되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. 그러니까 이제 피고인께서 그 당시 보신 이제 보고서도 비서관이 갖고 오는 보고서도 보통 이제 어떤 특정 직위가 있으면 뭐 후보자 예를 들어 한 두세 명 해서 거기에 뭐 사진이 있고 네. 간략한 뭐 간략한 학력, 경력, 양력. 네, 뭐 생년월일, 뭐 예. 참조사항, 뭐 어디 출생 정도 이 정도가 이제 적혀 있는 그런 보고서를 주로 보셨던 거죠. 그렇습니다. 예. 그리고 아까 사실 이완규 검증 보고서를 제시를 아까 검사님께서 하셨는데 뭐 이런 걸 이제 본 적은 있다라고 하셨는데 그거는 이제 1차적으로 그렇게 일단 인사보고가 최종적으로 이루어지고 이제 대통령의 인사 결단이 확정된 이후에 혹시라도 이제 뭐 특별한 문제가 있거나 이러면은 뭐 그러니까 검증 보고서를 이제 추후에 다시 보고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그때 정도에 가끔 예외적으로 보셨다는 그런 말씀이신 거죠. 자주 본 건 아니었던 것 같아요. 네. 그리고 아까 검사님께서 인사위원회 서약서를 언급을 하셨는데 요거는 사실 대통령 인사보고 말씀하신 대통령 인사보고 때 대통령 인사보고에 배석하는 사람들한테 진구받는 그런 것이 맞죠. 그거 같습니다. 예. 왜냐하면 대통령이 인사 회의를 최종적으로 주재하시지 않습니까? 거기에 각 수석들이 많이 참여를 합니다. 어떨 때는 공직기강 비서관도 참석을 할 때도 있었던 것 같고요. 그때 참석한 사람들의 서약을 받는 그런 걸로 이해를 전 하면 되겠습니다. 그리고 이제 다음으로 인사 검증 후에 이제 요약 보고서를 본 적이 있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그렇게 본 건 아주 드문 일이고 그러면 대통령께 보고를 할 때 그냥 문제 없습니다 이렇게 구두로 하는 그런 게 대부분이었다 이 말씀이신가요? 아까 요약본을 본 적이 거의 없다고 말씀하시니까 아니 요약본은 인사 비서관이 가지고 온 요약본을 제가 봤죠. 예. 근데 그 자체는 대통령께 보고되는 것들이고 네. 아무튼 대통령이 낙점을 했을 때 이 사람 해봐라 그러면 두 사람이 검증에 들어갈 수도 있잖아요. 네. 그럼 두 사람에 대한 검증 결과가 오면 그 역시 대통령께 보고되는 서류이기 때문에 제가 직전에 봤던 기억이 납니다. 그러니까 요약본은 검증 절차 후에 뭐 요약이
인사 검증 제가 있으면 이제 다 보시 거의 다 보신 건가요? 그렇게 그게 아닌 것 같고요. 제가 이걸 요약본이라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. 대통령께 장황하게 적어서 가는 게 아니라 대통령께 그 가는 결재 인사안이 요약본이기 때문에 그걸 요약본이라고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. 아, 그러니까 그러면 그 요약본은 뭐라고 적힌 서류를 요약본으로 하시는 건가요? 거기도 뭐 적합 아주 뭐죠? 여기서 사실 좀 구분을 해야 될 세 게 가지 구분을 해야 될 게 검증 보고서 자체하고 검증 결과의 요약 뭐 예를 들어서 한 두세 주 검증 정도 있는데 보고서를 본 기억은 거의 없고요. 뭐 전 뭘 갖고 검증 보고서라는지 잘 이해가 안 가는데 어쨌든 인사 비서관이 쭉 사진하고 양력하고 해서 검증 결과에 대한 간단한 요약을 오른쪽에 해온 그거를 보는 건데 그거는 몇 장짜리입니까? 주로 뭐 한 장짜리 정도 한 장으로 된 내용. 한 장 정도 돼요. 그럼 것 같고. 그런 걸 요약본은 한두 줄 정도 혹시 아니었나요? 아니 뭐 그 그거보다- 보고서 뭐 약간 우측 하단 쪽이나 이런 쪽에 간략히 기재되는 뭐 그런 것도 있고 조금 긴 것도 있고 그랬던 것 같아요. 예. 저희 이거 좀 제시를 좀 하겠습니다. 저희 변호사님 잠깐만요. 죄송합니다. 재판장님 저희 오늘 추가 증거 신청 절차 진행이 필요해가지고 근데 50분까지만 하셔야 되면 차회하시는 게 어떠시? 저희 지금 추가 증거 신청을 하려고 해가지고요. 근데 저희가 요것만 하면 한 2, 3분이면 끝납니다. 근데 이제 재판장님 50분까지 끝내라 하셔가지고 이 절차 진행을 하실 수 있을지 해서 그렇습니다. 요것만 제시를 그, 보여드리겠습니다. 마무리하시고 요것만. 그다음에 신청하시죠. 네. 질문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. 어떤 자료 보이시는가요? 저희가 그 지금 피고인의 그 좀 기억을 환기시키기 위해서 사실 그 저희가 지금 급히 그냥 좀 그렸습니다만 혹시 이런 서류를 보신 게 아닌가 싶어서 그 혹시 보이시나요? 예, 잘 보이는데요. 위에 보면 뭐 무슨 예를 들어서 직책이 나오고 거기 후보자 뭐 1, 2 하면 사진, 뭐 이름, 생년월일, 뭐 출생 그리고 오른쪽에 참고사항에서 학력, 경력 그다음에 참조사항 이렇게 적혀 있는데 여기 참조사항에 빨간색 표시를 보시면 뭐 예를 들어서 인사검증 결과 문제 없음 뭐 그런 겁니다. 예, 그런 거. 요런 걸 혹시 예, 그런 걸 얘기하는 예, 겁니다. 예. 예. 그럼 이 서류가 뭐라고 말씀하시는 건가요? 변호인께서. 요게 인사보고서입니다. 그러니까 인사비서관이 그러니까 그 비서실장을 통해서 대통령에게 그러니까 이제 검증 보고서나 요약본이 아니고 그냥 인사 보고서라고 별도로 이 간략하게 한두 줄 쓰는 걸 말씀하시는 네, 말씀이신가요? 그게 요약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. 이런 서류를 말씀하시는 거 맞습니까? 뭐 아무튼 세 가지 무슨 뭐죠? 적합함 뭐라고 돼 있더라? 그러니까 뭐 전문성, 뭐 평가, 뭐 아니 세 가지 평가가 문제 나오잖아요. 없음, 뭐 문제 없음, 부담, 뭐, 네, 다소 부담. 그게 나옵니다. 예, 그건 봤습니다. 예. 그럼 마무리하시면 되겠습니까? 저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. 그러니까 그 증인이 검사가 질문해서 그 보고받은 것이 맞다라고 말한 인사검증 결과라는 것은 그 방금 보신 바와 같이 이제 그 인사비서관이 만든 인사보고 자료 안에 그러니까 여러 인사 대상자 중에 그 아주 뭐 그 예전에 검증한 적이 있거나 이런 이제 일부 후보자들에 대해서 이런 이제 인사검증 아까 방금 말씀하신 세 가지 보통 의견이 들어가는데 중에 하나가 들어가는데 이렇게 아주 간략하게 뭐 한두 줄 정도 부기되어 있는 그것을 말하는 것이 맞죠. 뭐 전 그렇게 이해하고 있어요. 네, 이상입니다. 예. 재판장님 검사님, 네. 지금 그러면은 저희 아까 저희가 제시한 걸 보셨다고 해가지고 확인을 지금 해야 됩니다. 그 저희